이 프로그램에서 어디까지 격리나라로 자료를 이관하실 건가, 그 다음에 자료가 다 이제 격리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그걸 어떻게 데이터 정리를 하실 건가에 대한 안녕하세요. 격리나라TV 100만원 줄여주는 여자 정연 출장격리 대표 정원경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격리나라 포천 대리점 매니저 업무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격리나라 포천 대리점에서 방문 PT 업무를 맡고 있는 매니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저는 보통 격리나라 방문 PT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격리나라를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기초 세팅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오는데요. 보통 자동증빙센터 관련 업무를 제일 많이 합니다. 홈택스나 은행, 신용카드에 관한 내역을 업로드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설명, 사용 방법, 기초 교육 등을 하고 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PT를 받으시고 나면 격리나라가 설치가 되시거든요.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프로그램이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어디까지 격리나라로 자료를 이관하실 건가, 자료가 다 이제 격리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그걸 어떻게 데이터 정리를 하실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를 끝내시고 나면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데이터를 올려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게 사실 좀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기존에 쓰시던 프로그램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격리나라로 다 어떻게 옮기지? 사실 좀 이런 부분이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팅이라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쓰시던 프로그램에서 전체 내용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프로그램에서 얼만큼의 데이터를 옮기실 건지, 어떤 내용을 옮기실 건지, 그리고 엑셀로 어떻게 변환할 건지 이런 걸 좀 고민을 일차 하셔야 되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은 일단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 격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그 시점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2020년도 거 데이터를 올릴 건지 2021년도 거부터 올릴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법인 결산을 3월 달에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2020년도의 데이터부터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자면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하실 건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격리나라 설치를 마치셨으면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초정보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격리나라 업무 환경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격리나라는 세무신고용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격리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격리나라에 정확히 기록되시도록 거래명세표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연 출장격리처럼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이번 영상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정보에 들어가시고요. 업무 설정에 들어갑니다. 업무 환경 설정에 거래처 거래 등록 발행 업무 설정을 하시고요. 하단에 거래처 공통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처 미수 미지급 계산 기준을 설정합니다. 거래명세표로 할 것이냐, 세금계산서로 할 것이냐, 세금계산서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 없습니다. 격리나라는 클릭하시면 바로 저장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 미지급금 잔액을 설정하세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요,
장부의 시작이 되는 기준이에요. 물론 지금 바로 개업하셨으면 지금 날짜로 격리나라를 세팅하시면 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2021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격리나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리를 시작하는 기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인 경우에는요, 2021년도 3월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된 거래처 잔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처 잔액을 나는 처음부터 맞추고 싶다, 2020년도부터 맞추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 불러오시고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불러오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좀 일이 많다, 나는 올해 거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초기 2월 미수금, 미지급금을 잡으셔야 됩니다. 미수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고요. 미지급금은 외상 매입금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미수금 2월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것이고, (2020년 12월 말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는 이 회사의 미수가 요만큼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거래처에 미수금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미 다 불러와 졌거든요. 벌써 4월 15일 데이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용도를 넣어서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를 넣어주시면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금융에 들어가셔서요, 입금 내역에서 거래처를 잡으시고 이만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클릭하시고요. 일괄 확인해서 일괄 수납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납처는 용도는 매출, 세금, 수금입니다. 저장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되시면 정리가 다 되신 거예요. 노란색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보고서에서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나는 장부를 정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매출처 거래 내역에 올해 거를 놓으시고 거래처는 이렇게 조회하시면 초기 6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끊긴 매출 부분 들어가 있고요. 대금이 입금된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고요. 결제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잔액은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거래처가 많으시더라도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처 하나하나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기는 하시겠지만 거래처를 하나하나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려면 거래처 목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처들은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딸려 들어온 거래처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거래가 없는 거래처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를 없애주시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매출처 있고 매입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입처도 더 이상 거래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정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입처에서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계좌번호를 꼭 넣어 놓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체 업무도 가능합니다. 경리나라는 이체 업무도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임의대로 제 계좌번호를 넣어서 예금주 조회를 해보시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예금주가 바로 보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좋은 기능 같아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거래처도 수정하시고 삭제하시는 것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